네, 오늘도 시장에 놓여있는 궁금증들 해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질문들 KR리서치 김대준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첫 번째 큐부터 질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자, 다시 6만 전자의 복귀 삼성전자가 어제 이를 냈습니다. 강하게 튀어 올랐잖아요. 네. 4%의 급등으로 마감이 됐었는데요. 세 가지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죠. 조건부로 승인이 됐다. HBM 관련해서 호재가 전해졌고요. 악재 해소 과정에 놓여 있다. 외국인들은 관망하고 있고 진입은 지금 자리가 되겠네요. 57,000원, 목표 주가 63,000원으로 주셨습니다. 엔비디아 공급 관련해서 조건부 승인 받았다. 소식 속에 어제 급등했는데 사실 삼성이 뭐 이렇다 할 인정은 하진 않았잖아요. 네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저 개인적으로 지금 예.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는 있지만 자금이 있다라면 삼성전자를 지금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상승만큼의 연속적인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기보다는 네. 바닥점을 찍어가고 있는 과정에서의 진행이고요. 우리가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 흐름에서의 상황이 과도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다 인정하고 있을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여기에 대한 매도 일관도의 현상을 보여줬고요. 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외국인들의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된 이유예요. 아니요. 계속적인 연속된 매도를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 대한 내용을 찾아봐야 될까요? 글쎄요. 너무 어렵네요. 네 가지 정도 되고요. 네 가지나 돼요. 네, 첫 번째는 퀄 테스트에 대한 부담. 계속 통과를 못하고 있었죠. 두 번째는 반도체 산업의 위기. 네. 세 번째는 리더십 부재. 아, 네 번째는 반도체 엔지니어, 그러니까 인력의 해외 유출. 뭐 이게 네 가지 사안인데요. 이 네 가지 사안에서 퀄 테스트와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는 과거에도 계속된 노이즈. 위기설의 시작점에서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네. 삼성전자의 위기가 나왔던 시기를 제가 되짚어 보게 되면 2012년도가 있었고요. 2018년도가 있었고 네. 2022년도가 있었습니다. 과거 기사를 찾아보시면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중에 세 가지 내용은 그 당시에도 헤드라인으로 계속 나왔던 내용들의 흐름들입니다. 분위기죠. 위기감을 조성시켜서 네. 회사가 도약하는 내용으로 흐름도 진행될 수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시황상에서의 흐름도 위기감에 의해서 외국인 매도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의 흐름들이 진행되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과거에 제가 말씀드린 2012년, 18년, 22년도에 주가 2만 원, 4만 원, 6만 원대에서 흐름을 보여줬던 진행 과정에서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삼성전자는 이런 위기들을 다 돌파하고 주가의 흐름이 개선되는 현상들을 보여줬어요. 네. 지금도 그때와 같은 현상에서의 모습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는 기존에 나왔던 내용에서의 흐름이고요. 하나, 퀄 테스트에 관련해서는 조건부 승인이라 하지만 어느 정도의 악재 해소가 되어지는 과정에서의 진행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뭐 오늘 장에서는 전일 상승에 대한 일부 조정 과정에서 흐름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예. 전반의 흐름에서 바닥을 찍어갔다, 바닥을 찍었다라고 판단되는 지점에서의 주가 상황에서의 네.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에서의 삼성전자 주가 흐름은 뭐 삼성전자가 급등하고 이런 연속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바닥 이후에 안정적인 흐름의 상승 궤적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다는 이슈로 좀 풀어봐야 되는 구간이네요. 그렇죠. 외국인들의 매수도 잡혔고요. 지금 자리에서의 지속 상승을 논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악재는 다 나왔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진입이 57,000원 선이고요. 목표 주가 63,000원. 자, 삼성전자 시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삼성전자 어제 급등 나오고 오늘은 어느 정도의 숨고르기 보여주고 있는데 한 1% 못 미치는 수준에서 하락 거래 이어가고 있고요. 57,600원 선. 지금 진입한다면 63,000원까지 바라볼 수 있다. 네. 단기적인 관점은 아니겠어요? 1차 상승 목표치의 가격이 63,000원, 64,000원 언저리 근처에서의 가격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이 가격대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 과정에서 첫 번째 지지되는 과정에서의 가격대가 63,000원 수준에서의 흐름이거든요. 네. 1차 매물 가격권에서의 흐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지금의 가격 수준에서 빠르게 가느냐 천천히 가느냐의 관전 포인트는 역시 외국인의 수급. 시장 진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환율의 개선 상황이 체크해야 될 부분이겠죠. 환 시장의 변동성 지금 가장 크게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닐까. 그렇죠.
미국 대선 관련해서 강달러 현상이 최근에 유지되고는 있는데요. 네. 어제 그제 상황 하에서 달러 인덱스도 그렇고 엔화도 그렇고 우리 원달러 수준에서 하락도 어느 정도 안정이. 고점 라인에 딱 걸리는 현상에서의 네.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기에서 1,350원 이하로 내려가게 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좀 더 지금보다도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여지에서의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약보합 상황에서 흔들림의 과정에 환율 시장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5장에서 환율의 개선 상황이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네. 삼성전자 흐름이 아래 꼬리를 달면서 지금 가격 대비해서는 조금 더 정상화 수준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율 시장의 개선에 따른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 또한 긍정적으로 진행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 수준에서의 상황 57,000원 전후 가격이라고 한다면 뭐 괜찮다. 충분히 접근 가능한 흐름이고요.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엄청 많죠. 국민주인데요.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 매수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조금 올라간다 해서 지금 매도 자리를 찾아 어제도 개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어요. 사다가 지금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6만 3, 4천 원까지 여기 걸리는 가격까지 좀 더 지켜보시면서 주가 흐름을 모니터링 해보시는 편이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전반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외국인들의 수급이 컴백해 줄지 어떤 흐름 전개될지 한 6만 3천 원 바라보면서 들고 있다면 들고 있지 않다면 지금 자리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로는 이제 좀 끝자락일까요? YG 플러스 아파트 붕괴 이렇게 달려 있는데 아파트로 급등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2거래일 연속의 상한가를 갔었고요. 근데 YG 플러스가 오늘장에서도 그렇고요. 엔터주 전방위적으로 약세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네. 엔터의 시세는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될지 궁금한데 자, 세 가지 포인트 보겠습니다. 자, 급등에 따른 조정 과정 진행 중이다. 성장 섹터 내에서 순환매, 그 안에서 엔터가 선도주라고 보신 거고요. 진입 가능하다고 평가를 주셨네요. 5,800원에서 6,000원 사이, 목표가는 6,900원, 좀 짧게 주신 것 같은데 조정 과정 진행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건강한 흐름이다. 기존의 시장에서의 성장 섹터에 대해서 흐름을 보게 되면 뭐 2차 전지가 있고 바이오가 있고 그다음에 IT 플랫폼이 있습니다. IT 네. 플랫폼 내에 엔터가 있고 게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이 있죠. 이 성장 섹터의 흐름이 IT 플랫폼까지 넘어왔어요. 그런 과정에서 가장 탄력적인 종목이 YG 플러스가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엔터주의 흐름들이 시장에서 부각되는데 네. 탄력적인 종목으로 YG 플러스가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아직 시세에서의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로봇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의 IT 플랫폼 내에서의 시세 형성 과정이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단계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시장의 매기적 측면에서 흐름은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로봇도 가더라고요. 이제 다음 차례가 로봇이 되겠죠. 그래서 엔터 내 IT 플랫폼 내에서의 흐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급등에 따른 조정 과정과 흐름을 이제 판단해 볼 때는 노래를 제가 개인적으로 주변에 추천을 많이 해서 들어봤는데 저는 조금 대표님 스타일 아니에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제 나이 때 듣기에는 이 귀에 쏙쏙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대표님은 윤수일의 아파트가 좀 더 소녀시대를 좋으시겠죠? 좋아합니다. 아, 소녀시대요? 네네. 아, 소시. 그래서 이제 주가 흐름적 측면에서 우리가 놓고 본다라면 예. 과거에 이런 음원 뷰수가 많았던 흐름에서 주가의 개선된 상황을 보여줬던 게 강남 스타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남 스타일이 지금 한 50억 뷰 정도 나오고 있어요. 이 당시에 소속사가 YG 엔터테인먼트. 네. 주가 흐름적 측면에서도 그 당시에 강남 스타일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하면서 3만 원대에 있던 주가가 9만 원까지 움직였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로제 뷰수가 한 2억 뷰 이상 나온다고 그래요. 단기간 내에 아주 많은 뷰수가 나왔다라고 유튜브 뷰수라고 하는데 이 뷰수가 좀 해서 4억, 5억, 10억까지 넘어가는 과정에서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이제 글로벌리 아티스트로 발전하는 단계에서의 주가도 여기 개선되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조금 걸리는 게 브루노 마스하고 같이 불렀죠. 이 브루노 마스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들을 보면 보통 20억 뷰수 이상 나옵니다. 브루노 마스 너무 좋아해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브루노 마스의 후광을 갖고 뷰수가 좀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직 살아있고요. 조정 과정이고요. 흐름에 개선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네. 2억 뷰가 3억 뷰가 되고 4억 뷰가 되는 상황 하에서 흐름이라고 한다면 글로벌리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여기에 대한 주가도 개선되는 YD 플러스의 주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흐름에 동참하는 형태로의 진행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엔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엔터 내에서도 탑픽이 YG 플러스예요, 대표님? 탄력주를 보게 되면 YD 플러스고요. 전체로 큰 종목의 흐름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SM, SM. 네. 오. SM이 좀 선호하는 형태에서 엔터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자리 YG 플러스와 우리 SM의 시세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YG 플러스는 쉽니다. 3%가량의 조정이 나와주고 있고요. 원체 급등 강하게 나왔다 보니 네. 어느 정도의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말씀 주셨죠. 6,700원 선 거래 이어갑니다. 자, 우리 대표님의 또 탑픽이기도 한데요. SM은 현재 0.4%가량의 상승으로 7만 원 선 안착이 돼서 거래 이어가고요. 하이브 좋고요. YG엔터 0.2%대 상승, JYP는 오늘 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자리에서 YG 플러스의 주가네요. 확실히 최근에 빨간불 수직 상승을 보였는데 네. 진짜 매물대 다 뚫고 올라갔잖아요. 네. 보유자들의 영역 아니고 지금도 진입 가능하다. 지금 좀 늦었습니다. 제가 조금 방송국에 늦었어요? 출발할 당시만 하더라도 네. 보합 아래 부분, 그러니까 시가 아래 부분에서 움직였거든요.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우리가 타겟팅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때는 전일 시가를 저점으로 잡아야 돼요. 전일 시가를 저점으로 그러니까 전저일. 잡아라. 그러니까 전일 주가에서 고점 라인을 찍어주는 형태에서 흐름이 나타났고 네. 오늘은 전일 고점 내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전전일 시가 부근을 저점으로 잡고 타겟팅해야 됩니다. 그게 6,000원 수준에서의 가격 지점 흐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진입 구간에서의 흐름을 6,000원에서 5,800원까지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5,800원 이하로 내려갈 때는 추세상의 흐름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때는 손절 흐름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측면인데 여기 우리 일봉 차트 상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네. 전전일 전전일. 시가 그렇죠. 시가 부근이 시세에서의 흐름에서 타켓 포인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장 초반이나 아침 장 시작 개장 부근에서는 그 가격을 진입하는 형태로의 주가 움직이다가 네. 지금 올라갔죠. 지금 기다려야 됩니다. 시가가 5,840원이거든요. 그렇죠. 이날이요. 네네, 그렇습니다. 5,800원 이하로 내려가면서 손절인데 6,000원에서 5,800원 사이고요.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전일 시가, 전일 종가, 종가 6,070원. 전일 종가. 전일 종가. 네, 목표 가격을 전일 종가 수준으로 해서 네. 짧게 운용하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보면 5,800원에서 진입, 네. 그리고 6,900원이 목표가로 설정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오늘은 어느 정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네, 어렵다라고. 큰 맥락은 엔터 시세 흐름에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2억 뷰가 3억 뷰를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새로운 추세, 신추세 이거는 아주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뷰수도 좀 우리가 참고하면서 네.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이지만 뷰수가 2억 뷰에서 3억 뷰를 넘어가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온다. 이때는 추세적을 흐름을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또 전략을 또 수정해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면 조회수 다시 한번 우리 YG 플러스 이야기 해보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어제 또 반응이 나왔던 트럼프 될까? 그럼 원전주? 트럼프 트레이드 그 중심에 서 있잖아요. 그렇죠. 원전주. 지금 안 그래도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로 최근에 불시 상승의 트리거가 된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원전은 어떻게 보세요? 원전은 이제 세분화되어져서 종목 간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소형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은 네.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입니다. 근데 주가의 위치는 높잖아요. 최근 3년 동안 원전주가 올라갔을 것 같은데요. 올라가다가 말았어요. 말고 올라가다가 말고 이거랑 세네 차례 현상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네. 원전주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제가 어필을 보통 해드리면 원전주 지난 3년 동안 가는 척하다가 안 가고 가는 척하다가 안 가고 매번 속았어라고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지금 종목을 좀 압축해서 소형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로 우리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대표적인 종목은 딱 세 종목 정도가 우리가 추려낼 수 있겠죠. 두산에너빌리티, 1등이죠. 그리고 한전기술, 그렇죠. 그리고 작은 종목은 우진엔텍 정도. 우진엔텍. 유지 보수 수리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요 세 종목 내에서 소형 원전 관련 내용으로의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 꼭 트럼프 관련 트레이딩과 관련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요즘에 전력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네. 이 부분 필수적으로 가야 될 산업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형 원전과 관련된 내용에서의 종목들은
이번만큼은 진짜 상승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의 상황이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관심권 두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AI는 계속 밀 거고 네. 그렇게 된다면 데이터 센터형 전력 쇼티지는 지속될 거여서 원점 봐야 된다라는 그렇죠. 관점이신 것 같은데 세 종목 말씀 주셨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우진 엔텍 흐름 확인해 볼게요. 네. 최근에 주가 상승, 단기적인 상승에 따른 피로감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어제 이어서 추가 상승 나오네요. 2% 상승으로 21,000원 선 거래 이어가고 있고요. 한전기술도 스탁 한번 봐볼게요. 한전기술은 2% 가까이 올라서 73,000원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진엔텍이 유지 보수하는 기업이라 그러셨죠. 확실히 상승 탄력도 면에서는 시가총액이 가장 적나 봐요. 6%가 넘는 상승 23,000원 가리키고 있는데 가볍죠, 조금. 네. 세 종목 다 좋아 보이는데 네. 그럼 이 세 종목 안에서 원픽도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벼운 종목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는 네. 안정적이면서 확실하다는 게 의미적 전달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을 해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에너빌리티가 가장 흐름적 측면에서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 한번 열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올라가다 말았다가 네. 했던 주가의 흐름이 있잖아요. 자, 지금 21,000원 선 전고점이 7월에 25,000원. 네. 25,000원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과도기다. 네. 제가 선배들한테 주식을 배울 때 이렇게 네. 배웠습니다. 좋은 종목이 있고 방향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일단 사고 나서 손절할 고민을 해라. 일단 사고. 살까 말까 고민을 하지 말고 네. 사고 나서 이 흐름이 다른지 내가 잘못된 판단을 했는지를 반추해서 손절을 걱정을 해야지 살까 말까를 걱정하지 말고 먼저 사고 나서 의사결정을 하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이런 원전주의 흐름들이 그러한 내용과 맞물려서 맞는 흐름이 선택지가 네.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대선 앞뒤로 해서 조금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우리가 이제 조정받으면 주식을 사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100원이라도 저렴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좀 전에 25,000원 아까 우리 앵커가 얘기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지금부터 한 3,000원 정도 그 갭이 있습니다. 3,000원만 15%거든요. 네. 1, 2%더 줘도 15% 내에서 흐름을 본다라면 그거 별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조정을 기다리지 말고 네. 일단은 지금의 기회로 네. 좀 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질문들 여기서 또 마무리 지어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질문들은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